그가 짐을 싸던 날 거래처 17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센터장님, 어디로 가세요? 그리고 6개월 뒤 그 17곳은 전부 경쟁사로 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27년을 한 회사에 바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자르는 쪽은 숫자를 받고 잘리는 쪽은 사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국 사람을 본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기도 이천 새벽 4시 30분 물류센터 불이 켜집니다. 25,000평 부지 위에 세워진 대형 물류창고, 하루 출고량 평균 45,000박스. 명절 대목이면 그 2배를 훌쩍 넘깁니다. 전국 유통망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이 센터의 이름은 H유통 이천물류센터. 그리고 이 센터를 27년째 이끌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58살. 그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 불빛이 켜져 있고 하역 트럭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시간. 아직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그는 혼자 창고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제 입고된 물량이 제대로 정리됐는지, 동선에 걸리는 게 없는지, 냉장 구역 온도는 맞는지 육안으로, 발로,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스템 화면이 아니라 몸으로 먼저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터장님은 창고가 몸에 들어와 있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구역에 어떤 물건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어느 컨베이어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는지, 어느 직원이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를 걸어 다니기만 해도 알았습니다. 27년이 만든 감각이었습니다. 그가 이 회사에 입사한 건 31살이었습니다. 지방 전문대 졸업 후 군 제대 작은 운수회사에서 3년을 일하다 H유통 물류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입고 검수였습니다. 들어오는 박스를 세고 상태를 확인하고 위치를 지정하는 일. 단순해 보이지만 틀리면 전체 출고가 꼬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팀장이 됐습니다. 5년 만에 파트장, 12년 만에 센터 부센터장, 그리고 15년 차에 센터장이 됐습니다. 승진 때마다 그를 밀어준 건 위에서 내려온 낙하산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처들의 신뢰였습니다. H유통과 거래하는 납품사, 판매처 할 것 없이 이천센터 오세훈 센터장이면 믿는다는 말이 업계에 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센터장이 된 이후 이천센터의 출고, 정확도는 한 번도 전국 1위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오류율 0.003%, 업계 평균이 0.8%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27년 동안 배송사고로 인한 거래처 클레임은 단 3건. 그 3건도 전부 외부 운송사 과실이었고 센터 내부 실수는 문자 그대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그 진가가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추석 전 열흘, 설 전 열흘, 전국 물류센터들이 인력 부족과 과부하로 비명을 지르는 그 시기에 이천센터만은 조용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빴습니다. 하루 출고량이 9만 박스를 넘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센터장이 있는 한 그 혼란은 통제된 혼란이었습니다. 그는 명절 보름 전부터 인력 배치를 다시 짜고 동선을 재설계하고 컨베이어 속도를 구역별로 조정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지시가 떨어지면 군더더기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호흡이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은 매년 명절이 끝나면 오세훈 센터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센터장님 덕분에 이번 명절도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는 매번 같은 말로 답했습니다. 직원들이 잘해줬습니다.
자기 공을 직원에게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세훈 센터장은 그해 봄까지는 2월 초 서울 본사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신임 물류본부장 차민준, 42살, 미국 MBA 출신, 컨설팅 펌 경력 7년, 대형 이커머스 기업, 물류팀장 경력 3년. 이력서만 보면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물류 현장, 창고 바닥을 발로 뛰어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가 이천센터를 처음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차민준 본부장이 태블릿을 들고 센터를 돌아봤습니다. 오세훈 센터장이 옆에서 안내했습니다. 이천센터 인건비 비율이 타 센터 대비 평균 16% 높네요. 차민준 본부장이 태블릿 화면을 오세훈 센터장 쪽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센터는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신규 채용보다 기존 직원 유지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 인건비가 높게 나옵니다. 그게 효율적인 방식인가요? 오류율 0.003%입니다. 업계 평균의 250분의 1 수준입니다. 차민준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납득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수긍이 아니라 기록. 그냥 받아 적는 눈빛이었습니다. 오세훈 센터장은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숫자 뒤에 있는 것을 볼 줄 모른다. 그 생각이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차민준 본부장이 부임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본사에서 전국 물류센터 대상 KPI 평가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오세훈 센터장은 그 문서를 받아들고 첫 줄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천센터 종합효율 등급 시 27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등급이었습니다. 평가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출고 정확도, 배송 사고율, 거래처 만족도는 전부 어였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효율, 평당 처리량, 자동화 비율 세 항목이 전부 D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 항목의 가중치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새로 바뀐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차민준 본부장이 부임하면서 개편한 기준. 오세훈 센터장은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본사 회의에서 그는 데이터를 들고 발표했습니다. 이천센터의 오류율이 타 센터 대비 얼마나 낮은지, 그로 인해 절감되는 반품 처리 비용과 클레임 대응 비용이 얼마인지, 거래처 이탈률이 타 센터 대비 얼마나 낮은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인건비가 높아 보이지만 오류 비용을 합산하면 이천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질 비용 구조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차민준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자동화 전환입니다. 숙련 인력 중심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센터 구조가 필요합니다. 자동화 전환에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숙련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본사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오세훈 센터장은 회의실을 나오면서 알았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회의였다는 걸, 자신의 발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 기록 대상이었다는 걸. 그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이천센터로 내려왔습니다. 오세훈 센터장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센터장님, 이번에 회사 차원에서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먼저 신청해 주시면 후배들한테도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서요. 오세훈 센터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퇴직금 외 특별 위로금 4개월치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 1년간 업계 취업 제한은 없습니다.
마지막 말이 걸렸습니다. 업계 취업 제한은 없다. 그 말을 굳이 넣었다는 건 이미 그가 어딘가로 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거나 언제까지 결정해야 합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오세훈 센터장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이천의 밤하늘 아래 창고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포크리프트 소리, 컨베이어 소리, 직원들 목소리. 27년 동안 들어온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하냐고 묻는다면 분했습니다. 억울하냐고 묻는다면 억울했습니다. 27년을 바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됐다는 게,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오래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은 압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순간 판단이 흐려진다는 걸.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27년의 경험, 전국 최고 수준의 물류 운영 노하우, 업계에서 쌓아온 신뢰, 그리고 함께 일해온 사람들. 그것들은 회사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세훈 센터장은 인사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새벽 4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소문은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직원 중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입사 20년 차 김병철, 52살. 센터장님, 사실입니까? 네. 김병철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이만에 하고 싶은 말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오세훈 센터장은 그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퇴직은 5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인수인계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후임 센터장으로 내정된 사람은 본사에서 내려보낸 38살의 박태양 씨였습니다. 물류 경력 6년, 시스템 운영 경험은 있었지만 대형 센터를 총괄해 본 적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세훈 센터장은 박태양 씨에게 닷새에 걸쳐 센터를 안내했습니다. 이 구역은 냉장과 상온이 인접해 있어서 여름에 온도 관리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구역 경계에 온도 센서 2개 추가로 달아놨으니 알람 기준 확인하세요. 비라인 컨베이어는 속도를 시간당 350개 이상으로 올리면 이음새 부분에서 걸립니다. 작년에 한번 멈춰서 2시간 손해봤어요. 납품사 대성식품 담당자 이 부장은 월요일 아침에 연락하면 안 받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통화 가능 시간입니다. 박태양 씨는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오세훈 센터장은 그가 적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서는 A사 52장이었습니다. 거래처별 담당자 정보와 특이사항, 설비별 관리 이력, 인력 배치 기준,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명절 대목 운영 가이드, 27년의 노하우를 52장에 담았습니다. 박태양 씨가 파일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걸 다 직접 쓰셨어요?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5월 31일 퇴직 처리 완료. 오세훈 씨는 그날 새벽에도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이 천천히 밝아왔습니다. 아내 박미경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안 가도 되는 거 맞지? 네. 밥 먹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래 산 부부는 말을 아낍니다. 퇴직 후 첫 일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집 근처 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27년 동안 새벽에 창고를 돌던 발걸음이 이제는 저수지를 돌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처 대성식품 2부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진짜 나가신 거예요? 네. 저희는 어떡합니까? 2000센터 믿고 물량 맡긴 건데 잘하실 겁니다. 박태양 센터장이 성실한 분이에요. 이 부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센터장님, 어디 가시면 알려주세요. 저희는 센터장님 따라갑니다. 그 말을 오세훈 씨는 가볍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담아뒀습니다.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 함께 일하던 직원들, 업계 지인들. 열흘 동안 받은 전화가 32통이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아쉽다, 어디 가냐, 다음엔 어디서 뵐 수 있냐. 그 전화들 중에 조금 결이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오세훈 센터장님이시죠? 저는 K물류 인사기획팀 류연수라고 합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뵙고 싶어서요. K물류. 업계 2위 물류기업이었습니다. H유통의 직접 경쟁사. 오세훈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슨 용건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 남겨두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저수지 벤치에 앉아 한동안 물을 바라봤습니다. 수면 위로 오리 한 마리가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세훈 씨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세훈 씨가 퇴직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유통업계 여름 대목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오세훈 씨는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류 관련 새 책들을 읽었고 오래전에 사두고 못 읽은 책들도 꺼냈습니다. 오전에 도서관, 오후에 저수지 산책. 단순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2000센터 직원 김병철 씨였습니다. 센터장님, 저 병철이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김병철 씨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기, 센터가 좀 힘듭니다. 박태양 센터장이 이번 여름 대목 인력 배치를 새로 짰는데 현장이 많이 혼란스러워요. 기존 방식이랑 너무 달라서 직원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고 어제 비라인에서 출고 오류가 12건 났습니다. 하루에 12건. 27년 동안 오세훈 씨 체제에서 월간 오류 건수가 12건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하루에 나왔다는 말이었습니다. 박태양 센터장한테 비라인 속도 얘기는 했어? 했습니다. 근데 시스템 기준치대로 돌리면 된다고 하셔서요. 오세훈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병철아, 나는 이제 거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나서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도서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강했습니다. 안타깝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자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거래처 대성식품 2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센터장님, 저희 이번 달 납품 건 기억하시죠? 추가 물량 2만 박스요. 그게 이틀 지연됐습니다. 저희 거래처에서 난리가 났어요. 2만 박스 이틀 지연이면 손실이 상당했습니다.
여름 대목에 식품 납기가 밀리면 유통기한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이 부장님, 이천센터에 항의하셨습니까? 했죠. 근데 본사 물류본부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전임 센터장 인수인계가 부실해서 운영체계가 아직 정비 중이라고요. 오세훈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임 센터장이 저를 말하는 겁니까? 네. 대놓고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는데 저희 구매팀장이 그렇게 전달받았어요. 센터장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오세훈 씨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부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전임 센터장 인수인계 부실, 52장짜리 인수인계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닷새에 걸쳐 현장을 안내했습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것은 가르쳐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부실이라면 세상에 성실한 인수인계는 없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인수인계서를 전달했다는 서명이 담긴 사본, 이메일 발송 기록, 박태양 씨의 수령 확인 회신 출력본. 그는 그것들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류연수 씨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류연수 씨가 받았습니다. 오세훈입니다. 한번 뵙겠습니다. 만남은 사흘 뒤였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조용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오세훈 씨가 도착했을 때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류연수 인사기획팀장과 그 옆에 앉은 한 사람, K물류 정혜인 부사장이었습니다. 54살, 물류업계에서 30년을 넘긴 사람. 오세훈 씨도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사람을 볼 줄 안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세훈 센터장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인 부사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세훈 씨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인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오세훈 센터장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직함은 물류총괄이사. 저희 경기 남부 권역 물류센터 전체를 맡아주시는 겁니다. 오세훈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연봉 조건은요? 현재 받으시던 연봉의 1.5배입니다. 그리고 첫 해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오세훈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조건을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데려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혜인 부사장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몇 명이나요? 12명입니다. 20년 이상 경력자들입니다. 입고, 검수, 출고, 관리, 설비 관리, 운송 조율. 각 파트 핵심 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오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운지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혜인 부사장이 류연수 팀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눈빛 교환이었습니다. 그분들 처우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현재 받으시는 연봉에서 최소 20% 이상. 정혜인 부사장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길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오세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현장 방식으로 일합니다. 보고서보다 현장이 먼저입니다. 그 부분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정혜인 부사장이 웃었습니다. 센터장님,
저도 이 바닥 30년입니다. 현장 사람 귀한 거 압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세훈 씨가 호텔을 나서는데 여름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그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병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철아, 나야. 나랑 같이 갈 생각 있어? 어디요? K물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센터장님이 가시면 저는 따라갑니다.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오세훈 씨는 그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 번호를 12명 모두에게 전화를 돌리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12명 중 12명 전부가 간다고 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것이 27년이 만든 신뢰의 무게였습니다. H유통 이천센터는 이 사실을 이틀 뒤에 알았습니다. 퇴직 처리가 완료된 인력이 동시에 경쟁사로 이동한다는 공문이 들어왔을 때 박태양 센터장은 본사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차민준 본부장은 그 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표정이 굳었다고 합니다. 12명이 동시에 빠지면 센터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단지 한 명의 센터장이 아니었다는 걸. 8월 초 K물류 경기 남부 물류센터 오세훈 이사가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장소만 달라졌을 뿐. 센터 규모는 이천센터보다 약간 작았습니다. 하루 출고량 평균 3만 8천 박스. 직원 수 190명. 그러나 현장 상태는 기대보다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동선이 비효율적이었고 구역 표시가 불분명했으며 설비 관리 이력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세훈 이사는 첫날 센터를 전부 돌고 메모를 했습니다. 16쪽 분량의 메모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온 12명을 각 파트에 배치했습니다. 김병철 씨는 입고 검수 파트장, 20년 경력의 장순복 씨는 출고 관리 파트장, 설비 경력 18년의 윤재호 씨는 설비 관리 총괄.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이사는 기존 K물류 직원들과의 융합을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기존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주에 전체 직원 조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센터를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왔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현장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방식이라는 걸 27년이 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센터 출고 정확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오류율이 기존 0.6%에서 0.1%로 떨어졌습니다. 두 달째에는 0.05%, 세 달째 되던 날 K물류 정혜인 부사장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이 현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오 이사님, 이 속도가 맞습니까? 석 달 만에 이 정도면. 오세훈 이사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정혜인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 거래처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대성식품 이 부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아니 이사님, 저희 다음 분기 물량을 K물류로 넘기고 싶습니다. 이 부장님, 이건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희 영업팀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사님 계신 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흘 뒤 대성식품이 K물류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유통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곳이 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 두 곳이 더 왔습니다. 오세훈 이사가
K물류로 온 지 5달째 되던 달까지 H유통의 주요 거래처 5곳이 K물류로 이동했습니다. 전부 이천센터와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래처를 바꾼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H유통 본사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래처 이탈이 연속으로 발생하자 영업팀이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탈 거래처들의 공통점 분석 결과가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전부 이천센터 주요 거래처, 전부 오세훈 전 센터장과 오래 거래한 업체. 차민준 본부장은 그 보고서를 받고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오세훈 이사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오 이사님, 저 차민준입니다. 오세훈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전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사님,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대화할 수 있을까요? 조건은 이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센터 마당에 김병철 씨가 직원들과 함께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창고 지붕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차 본부장님. 네. 저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세훈 이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H유통의 3분기 실적 보고서가 업계에 돌았습니다. 물류부문 영업이익 마이너스 18%, 주요 거래처 이탈로 인한 물동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들 알았습니다. 그 이탈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차민준 본부장은 그달 말 경질됐습니다. 공식 발표는 성과 부진으로 인한 보직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보낸 사람이, 그가 밀어낸 사람들이 회사의 실적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오세훈 이사는 그 소식을 강동현 씨를 통해 들었습니다.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돌던 소식이었습니다. 강동현 씨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사님, 들으셨죠? 통쾌하지 않으세요? 오세훈 씨가 답했습니다. 통쾌하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일 잘한 거죠. 강동현 씨가 웃었습니다. 역시 이사님이세요. 전화를 끊고 오세훈 씨는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통쾌하지 않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누군가를 무너뜨리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자신이 만든 게 아니라 흐름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12월 초 K물류 경기 남부센터.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센터 개편 후 첫 번째 분기 실적 보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혜인 부사장이 직접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 주요 파트장들이 모였습니다. 김병철 씨, 장순복 씨, 윤재호 씨, 그리고 K물류 기존 직원들 중 파트장이 된 3명. 오세훈 이사가 들어온 이후 승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세훈 이사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개월 출고, 정확도 평균 0.04%, 거래처 신규 유입 6곳, 직원 이직률 전 분기 대비 60% 감소, 고객 만족도 조사 K물류 전체 센터 중 1위. 정혜인 부사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따라쳤습니다. 오세훈 이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해주셨습니다. 27년 전에도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오세훈 이사는 혼자 회의실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센터 마당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하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줄을 섰습니다. 포크리프트가 움직였습니다. 컨베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천센터와 다른 소리였습니다. 다른 규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같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느낌. 그는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김병철 씨가 트럭 입고 확인을 하다가 오세훈 이사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세훈 이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27년을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는 말보다 빠른 것이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 되면 오세훈 이사는 여전히 눈을 뜹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장소만 달라졌을 뿐. 그리고 이제 그 새벽이 누군가에게 잘리지 않기 위해 버티는 새벽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서 시작하는 새벽이라는 것. 그것 하나가 모든 것을 달랐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증명합니다. 오세훈 씨는 그것을 58배 나이에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